네, 오늘은 앞서 두 분하고 대담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많이 못 봤습니다. 시장 얘기 좀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도 국내 증시가 좀 오릅니다.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은 휴장이죠. 오늘은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로 네네. 휴장인데, 그러니 뭐 미국 눈치 안 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날이고, 일단은 우리 PD님께서 저 제목을 토끼 랠리 증시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 조금 수정은 필요합니다. 아직 이민년입니다. 네. 우리 22일 날 설 지나야 개면연으로 접어드니까 정식으로 얘기하면 설 지나야 개면연이다. 설 네. 지나서 올라야 토끼 랠리죠. 네. 그냥 이민년 한 해는 진짜 마을에 범이 내려왔습니다. 범 내려와가지고 애들도 막 물고 가고 했던 그랬던 한 해. 호랑이 피하느라고 정신없었던 한 해였다. 네, 그랬었죠. 호환이 있었던 네. 해라면은 이제 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이제 슬슬 호랑이가 이제 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황인데 재밌습니다. 저는 S&P 500 4,000포인트 네. 넘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2,400 가나 싶었는데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요. 질러버리네요. 오늘 2,400으로 올라섰습니다. 예. 지금 S&P 500 보시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요 200일선은 살짝 넘어섰습니다만 요 이제 하락 추세선 넘어서줘야 되는 요게 이제 오늘 중에라도 오늘은 장이 안 서니까 이번 주 중에라도 열라면 열 수가 있겠고, 결국 요 지금 타임존 다음 펼쳐지는 거는 글쎄요 뭐 이제 2월 이제 그거 이후죠. FOMC 이후까지 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클리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금 희망을 가질만 하죠. 설 이후도 한번 1월 FOMC 이후도 한번 희망을 가져볼 만한, 그래서 뭐 4,200까지라도 한번 가려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흐름이 되는데 네. 결국 요하네스죠. 요하네스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들 뭐 입만 열면 경기 침체 얘기하는 데다가 그리고 또 금리 오른 폭을 봐라. 그 단기간에 그렇게까지 금리가 올라왔는데 이게 세상이 온전할 수 있느냐. 경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랠리가 납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 납득 안 됩니다. 납득 안 되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시장이란 것이 납득이 되는 순간에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납득되게 시장 움직여 보세요. 지금은 올라가는 게 당연하게 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상승장이라면 누가 팔겠습니까? 그런 시기니까 시장은 늘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 지금 왜 시장이 연준의 긴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덜 겁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네. 보시면은 작년 3월 기사입니다. 작년 3월 기사인데 그때 파월 의장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3월이면은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 가지고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경기 막 그랬죠.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낮아지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파월 의장이 뭔 얘기를 갖다가 했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3개월 만기 3개월짜리 재정정권하고 말이죠. 네. 18개월 후에 가서 3개월짜리 재정정권이 얼마일까 하는 요 선물 거래가 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3개월짜리하고 18개월짜리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18개월 후에 금리가 이제 3개월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그게 이제 이 제로보다 낮아지는, 즉 한 18개월 후에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보다 낮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낮아진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기도 하고, 과거 추이로 봤을 때 연준의 모델을 돌려보니 그렇게 했을 때 이 장단기 역전이 나오면은 경기 침체 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3월 달에만 하더라도 그때 이 3개월과 18개월짜리는 이런 식으로 치솟고 있어서 뭔 놈의 경기 침체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 3월인데, 자, 요거는 제가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파트장의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앞서 보셨던 이 국면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까지 왔는데 18개월 후 3개월 선도금리하고 현 3개월 금리 간의 차이가 역정되면은 과거에 보니, 그래서 이 회색선이 이런 식으로 이게 역전돼서 마이너스 정도로 오고 나면은
금리 인상하다가도 더 못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역전 상황까지 왔으니 금리 더 올릴 수 있겠느냐. 올려봐야 한두 번이다 이 얘기죠. 네네. 또 하나 근거가 더 있습니다. 거의 한계치에 와 있다. 네, 뭐 또 이런 하나 얘기네요. 근거가 네. 과거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이 초록색의 연방기금 금리는 만기 2년짜리 미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넘어서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연방기금 금리가 이쯤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2년물이 4.237입니다. 지난 주말에. 지금 4.25에서 4.5 사이잖아요. 연방기금 금리가. 네. 4.25에서 4.5고 이번 FOMC 가면 이제 4.75까지 올라갈 판인데 지금 2년 과거에 봤을 때는 2년물 국채 수익률보다 연방기금 금리가 더 올라간 적이 없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다 왔다고 보고 연준에서 긴축해도 시장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연내 금리 인하까지 프라이싱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거기다가 약간 이 주요 인사들의 말도 바뀝니다. 뭐 제임스 블라드 말 바뀐 거는 그동안 체크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서머스 말이죠. 레리 서머스마저도 작년에 얼마나 그토록 연준을 혹독하게 몰아붙였던 사람입니까? 네네. 너희들 늦었어. 행동도 늦었고 금리 인상도 늦었고 올리려면 더 올려야 인플레를 제대로 잡을 수 있어 했던 사람인데 똑같은 날 뭐 같은 얘기를 가지고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기 침체는 여전히 올 것 같다. 그런데 연준은 거의 다 온 것 같다 얘기. 금리 인상은. 네. 반면에 포춘지는 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폴스톤 가짜 새벽에 주의해라. 이 서머스가 여전히 경기 침체는 more likely than not. 경기 침체가 없기보다는 있을 것 같다. 뭐 이 얘기로 이제 또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국내 언론들도 이렇게 잡죠. 서머스마저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말들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래서 계속 오르느냐?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지금까지의 흐름과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이겁니다. 여기 초록색의 2년물하고 파란색의 10년물이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고 말고를 떠나서 이 정도면 끝인가? 이제 더 못 오르는가? 이제 그런 시대에 온 건 분명하냐? 네네. 여기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S&P 500이 그럼 이걸로 조정 끝났냐 이겁니다. 이걸로 조정 끝났느냐. 그동안에 살펴봤다시피 이 코로나 랠리에 대해서는 절반 돌렸다고 말씀드렸고 2008년 이후 저금리와 돈 풀기에 대한 그 조정은 어정쩡한 데서 지금 멈췄단 말입니다. 어정쩡한 데서 멈췄고 하다못해 닷컴버블 붕괴 때나 금융위기 때 이 60주 이평선 5년 평균까지는 한번 발을 대보고 그것도 깨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도 끝나느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걸로 끝? 과거에도 보면은 이 20개월 이평선이 깨졌던 닷컴버블 때는 금융위기 때도 꼭 몇 달 정도는 꼭 보면은 이렇게 S&P 500도 마찬가지지만 네. 반등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 하방론자들은 과거에도 그랬어. 한 하락장에 약세장에 절반 정도 오고 나서도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헷갈리게 해 하는 게 또 약세론자들의 또 과거 주장이죠. 그런 상황 하에 달러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그 다음에는 다 좋으냐? 지금은 달러만 약세 가면 세상이 편해진다 하는데 달러 약세되면은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네네.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뭐 굴이나 초록색의 굴이나 파란색의 옥수수나 할 것 없이 얘들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또 달러 약세가 또 심화된다 하면 또 인플레 걱정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 이것까지도 이제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죠. 빅스 공포지수가 20 밑으로까지 내려오니까 그만큼 시장 안정적이야. 이게 이제 황소 진영입니다. 반면에 또 이제 곰 진영에서는 야 이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 네. 더 오를 수는 있는지 모르나. 또 빅스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낮은 레벨에 온다는 것은 또 조만간에 변동성이 커지기 이제 네네. 얼마 안 남았다. 직전이다. 뭐 이런 예, 이제 얘기죠. 그런 식의 이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꺾이기 전에는 그냥 따라가시죠. 네. 예, 우리가 3,000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양쪽 얘기 다 해주시고 결국에는 네. 긍정론자 얘기를 딱 지금 던지시죠. 3,300 이후에 우리가 3,000에서도 바닥이야. 2,600은 진짜 바닥이야. 야, 2,400이면 돼서 하다가 2,150 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150에서 2,400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야, 2,400이면 반등 다 왔어.
단정하지 마시자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꺾이다 2150에서 이렇게 도는 걸 보고 나니까 네. 이제 헷갈리듯이 지금 여기서는 2400에서 막힐지 2450에서 갈지 2500에서 꺾일지를 모르는데 미리 예단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예. 시장은 결국에는 움직이는 걸 보고 대응하는 게 투자 전략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통화정책 회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마 뭐 수요일 날 와서 이제 결과 보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금리는 결국은 이번에 별일이 없다 하더라도 네네. 결국은 올라가야 되고 엔은 강해지고 이것이 자칫하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네네. 조정받을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 조금 미국 금리가 좀 오를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갈 것인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또 약간 얘기는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엔화 강세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니까 일본이요. 예. 이거는 조금 금융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제가 봐서는 그 일정이 제일 눈에 좀 예, 들어오는 뭐 것 같습니다. 달러엔 네. 빠지는 거 맞춰서 빠지든 오르든 간에 엔원은 한 970원, 100엔당 970원, 9.7 비율에 맞춰서 우리 네. 달러원 환율은 얼추 짚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